교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본의 한 언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기와라 료 씨가 며칠 전에 별세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기와라 료 씨가 별세를 했는데 가족장을 지냈다. 그러나 저하고 친한 관계니까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일본 언론에 하기와라 료 씨의 죽음이 어제 보도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부음이 나왔습니다. 80세고 본명은 사카모토 다카오, 논픽션 작가. 지난 22일 심부전증으로 사극. 장례는 근친자끼리 이루어졌음. 5일 별도의 추도식을 한다. 상주는 형으로서 잡지 발행인인 기스가와 게이시다. 고지현 출신이고 아까하다는 일본 공산당 기관입니다. 아까하다의 평양 특파원 등을 거쳐 1999년에 북조선으로 사라진 친구와 나의 이야기라는 책으로서 논픽션 상을 받고 그 이외의 저서로 조선전쟁 등등이 있다. 조선전쟁과 김정일의 숨겨진 전쟁 등등의 저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서는 안 될 정도로 이분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하게와라 료 씨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펜을 든 사무라이였습니다. 펜을 든 사무라이인데 누구와 싸웠느냐, 누구와 결투를 했느냐 하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결투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이분은 일본 공산당원이었습니다. 아마 끝까지 공산당원 직을 유지를 했을 것입니다. 공산당원이면서도 김일성 집단을 어떤 반공주의자보다도 더 증오하고 끝까지 타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외로운 사무라이였습니다. 외로운. 필마당기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한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 일은 조갑제닷컴에서 출판한 북한의 반디라는 필명의 소설가, 지금 북한에 있는 소설가가 일반 출시해서 2014년에 조갑제닷컴에서 출판한 고발이라는 소설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작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는 게 이 사무라이의 싸움에서 마지막 싸움이 되었습니다. 이 고발이란 책은 지금은 다산북스에서 팔고 있습니다. 다산북스에서 팔고 있으니까 이 책을 사시고 싶은 사람은 교보문고에 가셔서 사셔야 됩니다. 우리 조갑제닷컴은 이제는 판매권이 없습니다만 이 책은 영어로도 번역되고 프랑스어로도 번역되고 또 이탈리아어로도 번역되고 여기 일본어로도 번역되어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작품입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읽어보니까 반드시 이 책은 내가 번역하고 싶다라고 아주 간절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때도 벌써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이 책에 말하자면은 어떤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번역해야 되겠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까 이걸 읽어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너무나 같고 이런 책이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병석에서 쓰러져 가면서 번역한
책이 고발이라는 이 소설입니다. 조지 오웰이 1984년이라는 소설을 마지막에 썼는데 이때 이분이 폐병에 걸려가지고 피를 토해가면서 그것도 영국의 한 외딴 섬에 가서 쓴 것이 1984라는 책이라면은 하기와라 료시는 피를 토해가면서 번역한 것이 바로 이 고발이라는 소설이었고, 이게 마지막, 그분의 마지막 저술 작업이, 뭐 번역도 일종의 저술이니까 저술 작업이 되었습니다. 거기 서문에서, 이 고발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하기와라 료시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하기와라 료시는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황장엽 선생의 책도 이분이 번역을 했습니다. 또 김현희 대한항공 폭파의 조역이었던 김현희 씨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까 하다 평양 특파원으로 활동할 때 그때 남북 대화가 있었는데 남쪽의 대표단이 북한으로 갔을 때 꽃다발을 바친 학생이 소녀가 김현희였습니다. 그 김현희가 꽃을 들고 줄을 서 있는 장면을 이 하기와라 료시가 찍었어요. 이것이 나중에 공개되면서 김현희가 가짜가 아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여러 자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때 꽃다발을 받았던 사람은 이동복 씨였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김현희를 가짜라고 모는 자들이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좀 잠잠하다가 또 설치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분인데 이분이 또 옛날에는 김지하 시인의 시를 번역을 했습니다. 김지하 씨의 시를 번역했습니다. 그때 김지하 씨는 박정희 정부 때 감옥에 가 있을 때였습니다. 이분의 한반도와의 인연은 김일성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까 하다는 일본 공산당이니까 북한 노동당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72년이군요. 72년에 북한의 평양에 갔는데 우호적인 관계니까 취재에 아주 자유가 있을 줄 알고 갔답니다. 그런데 딱 가서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답니다. 제일 먼저 벽에 부딪힌 뭐냐? 아무래도 남북한 관계를 취재를 하려면은 북한에 있더라도 한국 신문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동경에서 한국 신문을 보내주는 거, 그걸 좀 받아보게 해달라고 하니까 거절당했답니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두 번째, 고등학교 때 대학의 친구가 조총련인데 북송 사업에 걸려가지고 북한으로 갔다. 근데 북한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알아보는,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보다가 이게 스파이 활동으로 찍혔다는 것입니다. 스파이 활동으로. 거기서 김일성 체제의 본질을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하기와라 료시는 한국에 오면 참 자주 만났는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배우는 게 많았습니다. 왜냐? 공산주의자가 본 공산주의 체제예요. 저처럼 반공주의자가 본 공산주의 체제와 달리 공산주의자가 본 공산주의 체제는 우리가 보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왜 김일성을 가장 미워했느냐 하면은 설명을 저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첫째, 아니 계급을 타파하겠다는 공산주의가 어떻게 북한에서 이렇게 계급 차별을 할 수 있느냐. 50개가 넘는 계급 분류를 해가지고 적대 계층은 인간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 이게 무슨 공산주의냐. 두 번째, 세상에 계급을 타파하겠다고 해놓고 권력을 세습하는 독재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김정일이 있을 때인데 김정일은 눈사람이다. 눈사람은 난로에 가까이 오면 녹는다.
그 난로가 바로 개혁개방이죠. 그러면서 세계 양심적 공산주의자의 진정한 적은 김일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양심적 공산주의자의 진정한 적은 김일성이다. 김일성이야말로 파쇼다. 김일성이가 바로 파쇼다. 아니, 폐부를 찌르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기와라 료시가 한국 사람을 위해서 정말 고마운 일을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다음에 이 특기할 만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6.25 때 우리가 북진을 하면서 미군이 북한 노동당 무슨 사무실에 들어가서 황급하게 철수한 북한의 행정기관을 접수를 할 때 문서를 노획을 했습니다. 문서. 그걸 노획 문서라고 합니다. 한국전 노획 문서. 그것을 미국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좋은 자료가 많습니다. 북한 문서입니다. 이 하기와라 료시는 워싱턴에서 살면서 그 노획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가져간 노획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종합해서 쓴 것이 조선전쟁이란 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 왜 이게 이 문서가 중요하냐 하면은 북한이 남침했느냐, 한국군이 북침했느냐, 일본만 해도 한국군이 북침했다고 믿는 지식인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훨씬 많았어요. 일본에 난다 긴다 하는 언론인, 소설가까지도 한국이 북침했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샤르트르라는 유명한 철학자까지도 한국이 북침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에서야 뭐 그걸 믿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하기와라 료시는 어떻게 하면은 이 한국군이 북침했다는 이 설을 깰 수 있느냐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북한 문서로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북한 문서, 북한 노획 문서를 가지고 북한 조선전쟁, 한국전쟁이죠. 한국전쟁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작전 명령이 하달되고 그 다음에 군사력이 38선에 배치되고 드디어 새벽에 진격 명령이 내리는 전 과정을 북한 문서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서가 바로 우리가 남침했다 하는 것을 자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상의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이분이 그냥 워싱턴에서 몇 년 동안 살았습니다. 살면서 일일이 읽고 해서 쓴 조선전쟁이라는 책은 우리 한국전 연구의 필독서입니다. 필독서. 이분은 이 고발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번역한 책의 서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단편집이다. 왜 드디어 나왔다고 했느냐? 북한 내에서도 양심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양심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드디어 북한에 살면서 소설을 써서 내보낸 반디란 사람이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순한 양이 되어버린 인민이라고 북한 사람들을 매도했으나 지금은 목숨을 걸고 체제 타도를 고발하는 사람이 나온 것이다. 무언가 그의 사움을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래서 번역을 하겠다고 저한테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내 자신이 고발을 읽고 흥분한 것은 저자의 재능 때문이 아니라 그의 분노 때문이었다. 펜이 아니라 피눈물로 쓴 글이 고발이다. 이를 독자에게 전하고자 한다. 어떻게든 읽어만 달라는 것이었다. 생명을 걸고 쓴 분노의 작품을 일본에 확산시키는 것이 나의 남은 사명이다. 이게 막 이분의 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언이 되고 말았어요. 이분은 글쓰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글쓰기를 개인 잡지도 만들고
아주 글을 쓰면 또 문장력이 참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활동하는 분입니다. 혼자서. 그래서 저는 이분을 외로운 사무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한테 이분의 죽음을 알려준 그 고참 기자가 하기와라 료시를 영어로 이렇게, 이분은 퓨어한 사람이었다. 퓨어. 순수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푸어한 사람이었다. 푸어. 가난하고 순수한 사람이었다. 퓨어 앤 푸어. 순수하고 가난한 사람이었다. 이분의 마음속에는 정의감이 있었습니다. 정의감. 그 정의감의 원천은 김일성으로부터 압제당해서 짐승처럼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분노고, 그러면서도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선전하는 김일성의 거짓말이고, 거기에 넘어가는 일본과 한국의 위선적 지식인에 대한 분노가 이분을 끝까지 지탱해서 몸이 상해가는 과정에서 고발을 번역해서 일본인들한테 알리는 일을 자기의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마지막으로 이 서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북한의 작가의 작품을 손에 쥐게 되었다. 이것을 번역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명예스러운 일이다. 이것으로 북한이 붕괴된다면 이만한 영광이 없을 것이다. 글을 써서 북한을 붕괴시킨다 하는 일념으로 살았던 이 하기와라 료시, 어떤 한국인보다도 한국을 사랑했던 사람, 한국, 특히 북한에서 맞아 죽고 굶어 죽는 북한 주민들을 사랑했던 한 일본인, 그리고 일본 공산당원, 김일성을 세계의 양심 있는 공산당원들의 진정한 적이라고 규정했던 하기와라 료시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